자, 오늘은 조국 전 민정수석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 중단 또는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해서 과연 어떤 진술을 했는가? 12월 16일과 18일 그 두 번에 걸쳐서 나갔는데, 이 나가서 어떤 진술을 했는가에 관해서 전부 다 다릅니다. 우선 나가기 전에 사실은 변호인단을 통해서 뭐 입장이다 그러면서 유재수 전 부시장, 이제 감찰 중단할 때는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었죠. 그 금융정책국장에 대해서 감찰 문제에 관한 결정은 3인회의, 그러니까 본인과 민정비서관, 백원우 민정비서관, 그 다음에 박영철 반부패 비서관, 뭐 지금 다 전직입니다만은 그 3인회의에서 결정을 했다, 뭐 이런 얘기를 엇비슷하게 변호인단들이 한 적이 있습니다. 백원우 민정비서관을 통해서 외부에 구명청탁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한테 구명청탁을 했고,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그 얘기를 민정수석한테 보고했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런데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한테 얘기를 했다고 하면 그 얘기한 혐의자, 누가 얘기했을까? 이 부분에 관해서는 유재수 씨가 텔레그램 단톡방에서 대화를 나눈 대상이 누구냐면 김경수 경남지사, 그 다음에 천경덕 행정관, 그 다음에 윤건영 국정상황실장,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요 넷이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뭐 금융위원회 인사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뭐 이랬다는 건 보도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조국 민정수석이 2017년 10월 달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감찰을 해라 라고 해서 휴대전화 포렌식을 했는데 그 포렌식 자료에 있다, 뭐 요렇게까지 보도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100% 확인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최근에 백원우를 통해서 구명청탁이 있었다는 이런 취지의 진술을 했다 하는 것이 이제 조선일보, 채널A 이런 데의 보도입니다. 그런데 SBS하고 KBS도 또 이 18일에 그러니까 2차 조사를 마쳤죠. 그 이후에 뭔가 좀 약간 결이 다른 듯하게 느껴지는 그런 보도를 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SBS는 16일과 18일에 조사한 결과, 그걸 토대로 해서 검찰이 잠정 결론을 내렸다. 사안이 경미하다고 생각해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한테 보고하지 않았고, 그리고 지시도 받은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의서는 없다. 이런 식의 진술을 했다. 이렇게 SBS가 보도했습니다. 이게 잠정 결론이다. 그러니까 16일, 18일 두 번의 조사를 걸쳐서 잠정 결론은 조국 민정수석의 의서는 없고, 그 다음에 사안이 경미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KBS 보도를 보면 박영철 반부패 비서관,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이걸 어떻게 조치해야 된다 하는 걸 의견을 냈는데 그 의견이 서로 달랐다. 그러면서 두 비서관한테 전화가 많이 온다고 들었다. 이 얘기는 박영철과 백원우가 서로 달랐다는 것은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 검사 출신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유재수 감찰 중단 의혹에 관해서 이제 감찰을 중단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을 낸 것으로 많이 바깥에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것을 미루어 짐작컨대 그러면은 결국 박영철 반부패 비서관은 이 문제를 중단하면 안 되고요, 수사 의뢰를 하든가 아니면 금융위원회에 얘기를 해서 내부 감찰을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 라는 의견을 냈을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백원우 민정비서관의 경우에는 그거하고 반대되는 의견,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인사조치로 끝내시죠, 금융위원회에 통보하고 라고 했을 가능성, 이럴 가능성을 지금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 얘기가 맞을 겁니다. 만약에 박영철, 백원우 두 사람의 의견이 달랐다고 조국이 검찰 조사에서 진술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제 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조국과 백원우가 협의해서 유재수 감찰 중단을 했다 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이런 사실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뭘 의미하는 건지 그것도 참 약간 애매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한 저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조국 전 장관 측이 공식적으로 얘기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물론 이제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작년 말에 국회 운영위에 나와서 이 유재수 씨와 관련해서 근거가 약하다고 보았다,
그건 이렇게 자기의 육성으로 얘기한 겁니다. 근거가 약하다고 보았다 하는 것이고요. 최근에는 변호인단을 통해서 입장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최종적인 정무적 책임은 나에게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정무적 책임을 인정한다는 것이죠. 법적 책임이 아닙니다. 정무적 책임입니다. 이른바 정무적 판단. 그러니까 본인이 판단을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법률적 판단을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법률적으로 본다면 정무적 책임과 법률적 책임이 뭐 정무적 책임을 진다고 해서 법률적 책임을 배제하는 거 아닙니다. 법률적 책임을 안 져도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본인은 그런 의미로 얘기를 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나는 법률적 책임은 없고 정무적 책임을 져야 된다. 정무적 책임이야 뭐 그냥 그 자리 그만두면 되는 것이죠. 아마도 그런 의미로 정무적 책임은 나에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으나 검찰의 입장에서 본다면 정무적 책임과 법적 책임은 별개의 문제다. 그러니까 정무적 책임을 본인이 진다고 해서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검찰은 이런 입장일 것이다. 그러면 법적 책임은 과연 무엇이냐? 법적 책임은 당연히 직권남용이죠. 왜 그러냐면 본인이 2017년 10월 달에 휴대전화 포렌식까지 해가면서 이 문제점이 있는 비리를 확인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유재수 구속 기소하면서 그 공소장을 보면 검찰은 당시에 엄연히 이 비리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고 무슨 얘기냐면 바로 그 당시에 유재수 그 휴대전화 포렌식한 결과가 대부분 이번에 유재수 구속 기소하는데 거기 공소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에서 크게 나간 거 없습니다. 그럼 거기에 보면 4,950만 원 뇌물 받은 거 돼 있죠? 그 다음에 거기에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자녀 유학비용, 뭐 미국의 벤츠가 2대. 이거는 이제 현재 검찰이 그 미국 측하고 그 금융공조를 통해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휴대전화 포렌식하고 2번 내지 3번에 걸쳐서 유재수 금융정책국장을 청와대 특감반원들이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도 100% 확인은 못했지만 이 부분에 관해서 혐의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거와 이번에 공소장에 기록된 4,950만 원어치의 뇌물과 이것까지를 다 합쳐서 그 당시에 조국 민정수석은 들여다보고 있었을 텐데 그런데 조국 당시 민정수석은 작년에 국회 운영회에 나와서도 그랬고 이번에도 최종 정무적 책임만을 본인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조국 민정수석의 입장 제가 추정컨대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제가 추정컨대는 첫 번째 감찰 중단 무마 이게 아니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감찰이 끝났다는 입장을 이 얘기는 윤도한 국민소통수석도 얘기를 했었죠. 12월 16일입니다. 감찰이 종료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저는 이게 말을 맞췄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국 민정수석은 검찰에 가서 감찰이 끝난 것이다. 근거가 약하다고 계속 이걸 밀고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본인이 판단을 잘못했다가 되는 것이죠. 판단을 잘못한 책임은 내가 지겠다. 약간 그런 개념으로 지금 그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료가 아니라 그 다음에 의견을 들었다. 박형철 비서관과 백원호 비서관 의견을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의견을 들었으면 그러니까 물론 최종 판단은 내가 했지만 협의해서 결정한 것이다. 이런 입장을 계속 견지할 것이다. 이거는 최초에 나왔던 3인회의 결정으로 감찰을 종료했다. 이거와 맥락을 같이 합니다. 그 다음에 배후는 없다. 저는 그래서 이제 조선일보와 채널인가 보도한 백원호를 통해서 외부 구명청탁이 있었다. 그 다음에 감찰 종료됐다고 주장을 하지만 검찰은 종료가 아니라 중단이다. 이렇게 보고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검찰 입장과 조국 전 민정수석의 입장이 완전히 배치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의견을 들었다? 뭐 의견을 들을 수는 있지만 어차피 법적인 최종 책임은 민정수석이 져야 한다. 검찰은 이런 입장을 견지할 것이다. 배후 없다? 배후가 있을 개연성이 매우 크다라고 하지만 조국이나 백원호나 뭐 이런 사람들이 배후가 없다고 계속 주장하면 이 부분은 검찰이 입증을 해야 되는데 입증할 마땅한 방편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이 부분은 뭐 예를 들어서 기소를 한다고 할 경우에 명확하게 여기 기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조국 전 민정수석이 부인하고 백원호가 부인하면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다 부인할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 부분은 그냥 빈칸으로 남겨둘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조국 전 민정수석의 직권남용은 성립할 것이다.
근데 이제 그러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냐? 저는 청구할 것으로 봅니다. 물론 법원에서 발부할 것이냐? 그거는 미지수죠. 요새 법원은 하도 이런저런 문제에 관해서 신뢰를 잃었고, 그 다음에 김명수 대법원 체제가 들어서면서 더욱더 이상한, 우리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제가 과거의 사법부라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했는데 지금 사법부는 예측 불가능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은 마땅히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맞다. 만약에 이걸 발부 안 한다면 그러면 우병우에 대해서 발부한 구속영장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 부분에 관해서 법원이 답변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